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 상태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패턴은 행동을 캡슐하고 이를 동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차피 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코드로 한번 상태 패턴이 뭔지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우선은 상태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그 이유를 알려면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플레이어 캐릭터를 만들 거고요. 간단하게 플레이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상태가 총 이렇게 어택, 무브, 아이들, 무브 타겟. 요 무브 타겟은 공격하기 전에 그 대상한테 다가가는 거를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플레이어가 상태가 엄청 다양하겠지만 저희는 예시로 요거 한 4개 정도만 놓고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을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코드 설명은 각각 기능에 대한 설명은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플레이어 클래스가 있고요. 플레이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를 이렇게 이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무브 타겟, 어택 하고 논 하나 더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해서 이렇게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는 요 인원값을 필드로 갖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애니메이터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요 파티클은 공격할 때, 플레이어가 공격할 때 칼에서 검기라고 해야 되나요? 검기용 이고요. 스타트하면 플레이어 상태는 아이들 처음 상태니까 기본 대기 상태여야겠죠 하고, 이거 오프 어택 이펙트 해가지고 이 파티클들을 처음에 꺼줄 거예요. 보면 오프 어택 이펙트 메서드에서 파티클 스탑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업데이트 쪽은 매 프레임마다 호출해 줄 거예요. 어떤 함수들이냐면 얘네 둘. 그래서 업데이트 애니메이션 해서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이나 무브 타겟이나 어택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실행해 줄 거예요. 상태들은 미리 제가 구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상태들은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구현을 해놓고 이 안에 애니메이션 클릭까지 다 넣어놓은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기 위한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플레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얘는 애니메이션만 담당한다면 여기는 이제 플레이어가 아이들일 때 뭘 해야 되고, 무브일 때 뭘 해야 되고, 무브 타겟일 때 뭘 해야 되고, 어택일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구현 코드를 여기서 구현을 해줄 거예요. 그게 매 프레임마다 호출될 겁니다. 얘네들이 요 플레이어가 아이들 상태일 때는 아이들 애니메이션만 재생하면 될 것 같아서 따로 로직을 안 넣었고요. 플레이어가 무브 상태일 때는 말 그대로 이 매 프레임 레이를 쏜 다음에 레이를 쏘고 그 위치로 플레이어가 가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무브 타겟은 플레이어 상태가 무브 타겟일 때 이제 애니미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까우면 일정 거리 이하면 이제 플레이어의 상태를 어택으로 바꿀 거예요. 가깝지 않으면 그럼 이제 플레이어한테 계속 다가가야겠죠, 애니미가. 그 코드고, 그 다음에 얘는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코드예요. 공격을 하게 되면 검기 이펙트를 킬 거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펙트를 끄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상태는 아이들로 돌아가는 아주 간단한 그런 코드입니다. 그리고 인풋 시스템이라는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매 프레임 인풋 마우스 버튼 get down 마우스 클릭하면 마우스를 누르면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플레이어 상태가 무브로 바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마우스를 떼면 플레이어 상태가 아이들로 바뀔 겁니다. 얘는 딱 그 역할만 해줘요. 그래서 마우스를 누르고 떼고 하면 이제 상태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어택 버튼 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 상태가 무브 타겟 저한테 다가가는 요거는 그 코드고요. 요 어택 버튼이 결국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고 애니메는 간단하게 공격받고 피 까이고 죽는 그 정도 코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코드를 이렇게 플레이어는 이렇게 플레이어 코드 넣어주고 애니메이터 넣어주고 인풋 시스템 넣어주고 애니미도 이런 식으로 코드 넣어주고 애니메이터 넣어주고 그리고 어택 버튼 이 어택 버튼을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 코드들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코드 이해하는 것보다 오늘은 그 상태 패턴을 이해하는 거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이제 마우스를 따라서 캐릭터가 움직이고요. 가만히 있으면 대기를 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애니메이션 상태가 잘 작동이 되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저한테 가서 이렇게 칼질을 하죠.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건 간단한 게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게임 규모가 커지면은 나중에 유지보수 쪽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요 플레이어 코드, 요거는 사실 솔리드 원칙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가 상태를 4가지만 정의했는데, 뭐 플레이어가 죽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뭐 스킬도 쏠 수 있겠죠. 뭐 마법을 쏜다든지.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상태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 인원값도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각각 상태별로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코드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각 상태별 코드가 실질적으로 로직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뭐 추가가 돼도 늘어나지만, 만약에 또 내부 코드가 상태가 바뀐다 하면은 또 여기 플레이어 클래스 자체를 또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플레이어 코드도 지금은 100줄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상태가 늘어난다고, 극단적으로 뭐 스킬이 한 20개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스킬 20개 있는 게임을 만들면 그럼 이제 여기서 상태가 20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요게 4개일 때 지금 코드가 100줄인데 20개라고 하면, 뭐 25개라고 하면 500줄, 600줄 뭐 되겠죠? 더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1000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면은 이 플레이어 코드가 너무 비대해져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기보다는 이렇게 상태가 많아질 때는 상태 패턴을 적용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번엔 상태 패턴을 적용하는 코드를 한번 보죠. 우선 이렇게 스테이트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걔를 저는 abstract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가지 메서드를 넣어 놨어요. 하나는 onStateEnter, 얘는 해당 상태에 진입하면 시작할 메서드입니다. 상태 시작 시 호출할 메서드고요. 얘는 상태 중에 맵프레임 호출할 메서드, 얘는 상태가 끝날 때 호출할 메서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엔터, 업데이트, 엑시트,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앱스트랙트니까 얘 스스로가 뭘 할 수 있지는 않고 얘를 누군가가 상속을 받아서 쓰겠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 코드를 한번 보죠. 플레이어 코드 일단 길이를 보면 똑같은 플레이어 코드인데 많이 짧아졌죠. 아까는 한 100줄 됐는데 지금 50줄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내부에 있던 그 많은 뭐 무브나 아이들이나 어택이나 뭐 다 없어졌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건 결국엔 set state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정의한 요 state를 set state 해가지고선 매개 변수로 이 메서드의 매개 변수를 받고 있죠. 받고 내가 받은 이 매개 변수를 여기 current state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현재 그 이전에 있던 current state는 템프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current에다가 내가 받았던 외부에서 받은 state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템프에 있는 state를 이전 상태 그쪽에다 넣어주고 있죠. previous curre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상태를 외부에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여기 메서드 보시면 onStateEnter 그 상태를 시작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무슨 상태를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플레이어가 하는 거는 외부에서 상태를 받아와서 그 상태를 시작해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 코드가 간결해졌고, 아까 전에 있던 그 많은 그 플레이어 상태 코드들이 다 외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뭐 플레이어가 죽을 수도 있고요, 뭐 파이어볼을 쏠 수도 있고요, 뭐 많겠죠. 어떤 상태를 추가하던지 간에 이 플레이어 쪽 코드는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 패턴 같은 경우엔. 그럼 실질적으로
요 스테이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대상들을 한번 보죠. 이 같은 경우에 아이들 클래스고요. 아이들 클래스가 스테이트를 상속받았으니까 결국엔 상속을 받았으면 앱스트랙트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해줘서 직접적으로 다 구현을 해줘야 되죠. 근데 얘는 아까 전에도 뭐 딱히 뭐 내부적으로 구현한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 상태가 되면 애니메이션만 재생하도록, 그리고 맵 프레임 뭐 하지도 않고 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이 상태가 끝날 때 뭘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봤어요.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아이들은 뭐 할 게 없어서 플레이어 무브, 얘는 플레이어 무브 상태를 담당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조금 뭐가 길죠. 아까보다 훨씬 길고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그 플레이어 쪽에 있던 코드를 밖으로 빼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서 상태를 캡슐해 준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on state enter에서 이 상태가 되면 애니메이션 실행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맵 프레임 호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맵 프레임 호출하는 on state 업데이트를 호출해 줄 거예요. 호출해 주면 이제 코르틴을 돌려서 맵 프레임 호출해 주면서 이동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이제 끝날 땐 on state exit 요 코드를 호출해 줄 겁니다. 요 코드를 호출해 주면 해당 코르틴이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다 코드가 되어 있어요. 또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태가 되면 상태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주고요. 그리고 맵 프레임 호출해야 되니까 한번 여기서 호출해 주고, 그 다음에 맵 프레임 호출하기 위한 코르틴을 시작합니다. 코르틴이 너리면 이제 코르틴을 시작하고, 적이 플레이어한테 다가가겠죠. 프레임 움직이면서 다가가고, 그럼 이 상태가 끝나면 이제 스탑 코르틴으로 이 코르틴을 멈추니까 플레이어가 다가가는 게 멈출 거예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이제 플레이어가 끝까지 다가가면 이제 플레이어의 상태를 언더바 어택 상태로 바꿀 거고, 그 어택 상태를 다시 액션 해줄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이 어택 상태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엔 요 스테이트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요 추상 앱스트랙트 메서드들을 오버라이드 해주고요.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재생하고 결국엔 맵 프레임 호출하는 거 해주고, 그리고 플레이어의 어택 상태인지 뭐 그런 것들은 체크해주는 거는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어찌됐건 체크해주고, 마지막에는 어택 상태가 아닌 거를 뻘스해주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어택하면 처음에 이펙트 키고, 어택이 끝나면 이펙트 끄고, 그리고 공격이 끝난 다음에 플레이어의 상태가 이렇게 돼요. 저 코드는 결국에는 여기는 동일한 거예요. 그 플레이어 쪽에 있던 코드들을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빼오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클래스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드 해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인풋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까랑 조금 달라진 점은, 아까 전에 인풋은 플레이어 상태를 그냥 바꿨다면, 플레이어 상태를 바꾸면 플레이어 쪽 업데이트 메서드에서 알아서 코드가 실행됐다면, 이쪽 인풋은 인풋 받는 건 동일한데 이제 그 플레이어에다가 직접 상태들을 주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input.get 마우스 버튼 다운 하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가 움직여야 되니까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상태를 이제 플레이어 무브 상태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액션을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상태가 돼야 되니까 플레이어한테 셋해서 아이들 상태를 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액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플레이어 쪽 코드를 보면, 같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쪽 코드를 보면 셋해서 받으면 넘겨져서, 그 다음에 결국엔 그래서 액션을 해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배웠던 의존성 주입, 그 개념을 떠올리시면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데 버튼은 뭐 거의 똑같겠죠. 버튼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한테 이제 set state에서, 이건 어택 버튼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무브 타겟, 요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 무브 타겟 상태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의존성 주의 개념을 첫 시간에 잘 이해를 하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상태, 어택 상태만 예를 들어서 보면, 처음에
하나의 상태가 우리가 만든 코드를 보면 시작이 있고 계속 몇 프레임 호출하는 게 있고 끝날 때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결국에는 지금 코드를 그림으로 보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플레이어가 모든 상태를 다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가 상태를 갖고 있지 않고 플레이어는 이 스테이트에만 의존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현은 안 돼 있죠. 플레이어는 이 스테이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어택하고 모브랑 아이들, 원래 이 플레이어가 갖고 있던 그런 상태들은 따로 빠져나와서 이 스테이트를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플레이어한테 각각의 상태를 의존성 주입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요 그림만 보면 의존성 주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상태 패턴하고 의존성 주입하고 무슨 차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상태 패턴은 각각의 상태들을 캡슐화를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넣어주는 이런 방식을 상태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각각의 상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면 어택 상태를 예를 들어 봐도 어택 상태도 내부에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쵸? 이런 상태들을 캡슐화를 해서 외부에서 의존성 주입 같이 넣어주는, 그게 상태 패턴입니다. 잘 움직이죠? 잘 움직이고 누르면 공격하고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보이지만 처음에는 플레이어 클래스 하나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어택, 아이들, 무브 타겟, 이게 다 들어있었다면 이 상태 패턴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상태들이 이렇게 이 외부에 있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외부로 따로 빼서 구현한 다음에 얘를 다시 넣어준다. 다시 의존성 주입 같이 해당의 상태를 이렇게 넣어주는, 그게 상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되죠? 근데 사실 요 상태 패턴은 유니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라고, 요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터는 이렇게 각각의 상태를, 어떤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를 할지, 어떤 조건으로 각각의 상태를 전이할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터는. 근데 또 해당 상태를 딱 누르면 여기 add behavior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영어 돼 있으니까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얘는 해당 상태 진입 시 한 번 실행하고요. 얘는 해당 상태에 진입하면 몇 프레임 실행하고요. 얘는 해당 상태 종료 시 실행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만들었던 요거랑 사실 이름도 똑같죠. 제가 이 예시가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이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태 호출 시 몇 프레임 호출, 상태 끝날 때 호출. 사실 얘네들은 이번 공부 범위에는 벗어나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얘는 그 루트 모션이라고 하고, 얘는 그 IK용인데 이건 따로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다루게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상태 패턴하고는 조금 지금 관계는 없어서 얘네는 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 진입하게 되면 그 내부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까 그 코드를 수정을 해 볼게요. 먼저 보시면 여기 아이들 상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 상태 만들어 놨고, 사실 아이들 상태는 애니메이션만 재생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뭘 얘네한테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상태는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무브 상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봤어요. 결국에는 아까 여기 있던 코드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거에 걸맞게 살짝 수정을 해줬을 뿐이에요. 결국엔 코드가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상태가 되면 해당 상태에 진입하면 요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여기가 실행되고, 그 다음 해당 상태가 끝날 때, 종료될 때 마지막으로 여기가 실행될 겁니다. 무브 타겟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여기 무브 타겟은 근데 코드가 좀 다르죠. 아까 방금 얘는 무브 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용을 다 구현을 했죠. 다 구현을 여기다가 했지만, 지금 여기 그 무브 타겟, 이 무브 타겟 상태는 잘 보시면 이 상태를 여기다 직접 구현한 게 아니고, 그 상태, 아까 전에 우리가 구현했던 그 코드를 호출했을 뿐이에요. 무슨 소리냐? 아까 만들었던 무브 타겟, 그 상태, 이 스테이트를 상속받은 무브 타겟을 그냥 복사했을 뿐이에요.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근데 결국에는 얘가 얘한테 이렇게 넘겨준다고 가정을 하면 플레이어 무브 타겟 온 엔터 하면 요걸 호출해 줄 테고요. 온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면 결국엔 여기로 호출해 줄 테고요. 그리고 온 스테이트 엑시트 하면 결국 여기로 호출해 주겠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얘처럼 이렇게 직접 각 상태에다가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은 이 상태에다가 바로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스테이트 이 부모 클래스로 여기다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꼭 무브 타겟이 아니고 다른 상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훨씬 더 유연하죠. 대신 요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 얘는 사실 모노 비헤이비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필드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드래그 드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드래그 드롭으로 요 스테이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 코드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애니메이터에다가 get 컴포넌트에서 플레이어 무브 타겟 3 해서 get 컴포넌트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 애니메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get 컴포넌트를 해요. 이 해당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애니메이터, 결국엔 플레이어겠죠. 그 플레이어가 내가 원하는 상태를 갖고 있으면 get 컴포넌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스테이트 형변환을 표시를 했지만 이렇게 안 해도 당연히 되겠죠. 어찌되었건 이런 방식으로도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택 쪽도 이렇게 코드 이렇게 짜면은 되게 깔끔하고, 실질적인 내부 구현은 여기에서 미리 다 알아서 작동되게끔 하고, 얘는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코드가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서 하면은 되게 이 그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를 쓰면 코드가 되게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여기서 그 상태 패턴을 구현한 다음에 하기에는 지금 여기서도 구현하고 여기서도 그 상태 패턴을 왠지 그 중복으로 쓰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바로 구현하는 거 딱 방법이고, 대신 큰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코드들이 각 상태, 요 애니메이션 각 상태에 종속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요 그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를 쓰는 것 자체가 여기에 내가 이 상태에는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야, 요 상태에는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브 타겟이나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짰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상태를 이렇게 3개만 구분했어요. 애니메이션 상태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애니메이션만 재생하는 용도였는데, 요게 아니고 요그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 요거를 사용하는 순간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만 재생해주는 게 아니고 얘 자체가, 이 상태 자체가 코드까지 실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 상태가 계속 늘어나서 얘네 자체가 복잡해지면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를 쓰는 것도 오히려 코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지만 애초에 유니티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쓰시면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설명 열심히 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코드를 다 연결하고 테스트를 하면 그쵸,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상태 패턴은 이런 각각의 행동들을 캡슐화해서 코드의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키죠. 아, 제가 여기 그 플레이어 코드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어 코드 볼까요? 플레이어 코드는 만약에 저거를 쓰면 그 스테이트 머신 비헤이비어를 쓰면은 되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있던 플레이어 2는 그래도 이런 그 외부에서 주입받는 코드랑 실행하는 코드를 이런 코드가 있어야 됐다면 얘는 아예 그 해당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면 자기가 알아서 그 코드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갖고 있을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상당히 코드가 더 간결해진다는 장점은 있어요. 플레이어 쪽은. 그리고 어떤 상태가 추가되든지 간에 플레이어는 더 이상 코드가 바뀔 게 별로 없겠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 상태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태 패턴은 각각 이런 행동들 move, attack, idle, move target 이런 식으로 각각 행동들을 캡슐화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디자인 패턴이죠. 그리고 사실 이번 예시는 전부 다 플레이어 기준으로 했지만 그래서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상속을 안 받고 추상화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했지만 만약에 플레이어랑 몬스터가 추상체를 상속받도록 설계를 하면 이제는 이런 지금 우리는 플레이어 쪽만 이런 행동을 구분을 지었다면 그렇게 추상화를 잘 쓰면 이제 게임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플레이어뿐만 아니고 몬스터도 그 행동을 다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게임에 많이 쓰이는 디자인 패턴이 몇 개 있는데 이 상태 패턴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지 게임을 만드실 때 아주 유익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